여러분 요즘 비트코인 매매하면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왜 하필이면 매일 오전 10시에만 되면 가격이 약속이라도 한 듯 뚝 떨어지는 걸까요? 비트코인 갈 것 같다가도 번번이 미끄러지는 이유, 단순히 시장 상황 때문일까요? 최근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소름 끼치는 이름 하나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월가의 거물 마켓메이커 제인스트리트. 이들은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블랙록 ETF의 배관 역할을 하는 핵심 중 핵심이죠. 그런데 이들이 뒤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고의로 누르고 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400억 달러가 증발했던 테라 붕괴 사건의 배후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거대 세력의 정체와 그들이 정말 우리 돈을 뺏어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기억하시죠? 루나 테러 사건. 그때 우리 코인 투자자들 정말 피눈물 흘렸잖아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어요. 그런데 이 비극이 잊혀가던 지금 지난 2월 24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테라폼네스의 청산인들이 테라 붕괴의 숨은 주범을 찾았다며 제인스트리트를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4년이나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소송이냐고요? 청산인들이 그동안 테라의 모든 거래 내역과 지갑 주소들을 샅샅이 뒤졌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거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2022년 5월 7일 밤 당시 권도영 대표의 테라폼네스가 유동성을 조절하려고 자금을 조용히 옮겼는데 이건 외부에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급비 정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보가 나오기 전인 딱 10분 만에 제인스트리트와 연결된 지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테라를 수천만 달러치나 팔아치운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부 정보 선행매매 의혹입니다. 즉, 제인스트리트가 테라 내부에서 정보를 미리 빼돌렸거나 직원을 포섭해서 배가 가라앉는 걸 미리 알고 구명보트를 먼저 타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냥 도망만 간 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 가방까지 털어가는 방식으로 무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과거에 나쁜 짓 했던 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4년 전 테라 루나 때의 수법과 소름 끼칠 정도로 판박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우리 투자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거 바로 오전 10시의 저주입니다. 미국장이 열리고 딱 오전 10시만 되면 누가 머리를 꾹 누른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2에서 3%씩 뚝 떨어지죠.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기계적으로 반복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저스틴 베클리 같은 사람들이 이 현상의 배우로 다시 한번 제인스트리트를 지목합니다. 얘네가 블랙록 비트코인 ETF의 핵심 파트너로서 시장의 배관 역할을 하잖아요. 겉으로는 우리 비트코인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라고 이 공시를 해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게 착한 영의 가면을 쓴 고도의 심리전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4년 전 테러 때처럼 남들이 모르는 위치에서 정보를 선점하고 앞으로는 현물 ETF를 사들이는 척하면서 뒷문으로는 더 큰 금액으로 이 하락 포지션을 잡아두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이 얇은 오전 10시 같은 골든타임에 물량을 던져서 가격을 노리면 뒷문으로 벌어둔 숏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터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제인스트리트에게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이 아니라 과거 테러 때처럼 언제든 설계해서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거대한 놀이터로 취급받고 있다는 공포가 지금 시장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월가 세력들이 뒤에서 판을 짜고 기계적으로 누르는 시장,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세력이 판을 짠다면 우리는 그 판을 읽고 이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세력의 움직임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포착해서 대응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세력 출신 트레이더 크립토 매거진의 조커님입니다. 조커님은 단순히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의 매집과 투매 패턴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는데 최근에 이 관점 적중률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몇 개 사례만 볼까요? 2월 26일 오전 4시 52분 시장의 미묘한 하락 기류가 감지되자마자 비트코인과 리플에 대한 수권점을 딱 잡아줬습니다. 이후 가격이 반등할 때도 이건 가짜 반등이다라면서 추매 타점까지 정확하게 짚어줬고 결국 이쪽으로 마무리했죠.
그 다음 날인 2월 27일 오전 9시 45분, 이번에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10시 급락을 건넬 때 지지라인 확인했다면서 롱관점을 제시했고 1시간 만에 또 한 번 깔끔하게 포지션 익절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월간 가격을 누르든 말든 조커님에겐 이 변동성 자체가 기회입니다. 이런 실시간 대응 조커님의 아캄나이트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원장으로 좀 돌아오자면 우리가 여기서 제이스트리트라는 특정 회사만 욕하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전문가인 제프박 같은 사람들은 훨씬 더 본질적인 지적을 해요. 범인은 제이스트리트라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지금의 비트코인 ETF 구조 그 자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금 ETF를 사면 운용사가 실제로 금을 금고에 채워야 금값이 오르죠. 그런데 비트코인 ETF의 배관을 쥐고 있는 마켓메이커들에겐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 없어도 일단 팔 수 있는 권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라고 나라에서 허락해준 치트키 같은 건데요. 제인스트리트 같은 큰 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사서 가격을 올리는 힘든 길 대신 훨씬 편하고 자본도 안 드는 선물 시장에서 대충 해지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개미들이 ETF를 사겠다고 수조 원을 밀어넣는데 정작 실제 비트코인 현물은 단 한 개도 안 팔리는 기현상이 생깁니다. 돈은 월가로 계속 들어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억제되는 일종의 가격 억제기 역할을 ETF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15만 달러, 20만 달러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월가의 복잡한 계산기 속에서 갇혀버린 셈이죠. 결국 제인스트리트가 나쁘다는 걸 넘어서 우리가 믿었던 ETF 시스템이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 근본적인 의구심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이라도 비트코인 팔아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채널은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잖아요. 이제 차갑고 냉정하게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이 실제 차트를 1월부터 최근까지 쫙 펼쳐놓고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전 10시마다 무조건 떨어지는 건 통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1월 이후 해당 시간 누적 수익률을 보면 약 0.9% 정도 올랐다는 통계도 있어요. 즉, 열쇠의 저주는 우리가 하락장에서 느꼈던 공포와 몇 번의 우연히 겹치면서 만들어낸 집단적陰謀論일 가능성도 크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이렇게 기업 하나가 마음대로 주무르기엔 이미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에 입박하는 디지털 골드가 됐습니다. 유명 분석가들은 최근 하락을 제인스트리트 탓으로 돌리기엔 시장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중동에서 터지는 이 전쟁에 대한 위기,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춤추는 나스닥, 그리고 금리 언제 내리냐며 눈치 보는 연준까지 이런 거대한 파도들이 겹친 결과라는 거죠. 게다가 제인스트리트가 트위터에 글을 다시 읽고 도망갔다는 루머도 알고 보면 원래 글이 없던 계정이었다는 해프닝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공포가 실체가 있는 조작인지 아니면 거대 자본을 향한 막연한 공포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인스트리트를 둘러싼 4년 전의 비극부터 현재의 조작설까지 정말 길게 풀어봤습니다. 월간의 거물들이 우리 시장의 주도권을 쥐려 하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인스트리트가 정말 우리 시장을 뒤흔드는 빌런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영리한 플레이어일 뿐일까요? 확실한 건 세력이 판을 읽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축제를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차트 보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조커님의 아캄나이트에서 실시간 참고하면서 영리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수영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